네,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 출장 중에 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뉴욕 방문의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현지 시간 9월 18일 일요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의 대부분의 시간은 북핵 북한 문제 논의에 할애되었습니다. 삼국 외교장관은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더욱 급박하고 엄중해진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한편 삼국 외교장관은 회담 직후 미국의 대한방위공학 관련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에 기반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됨을 재확인하였고, 북핵 관련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 주도, 불법 활동을 포함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제한 강화를 위한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삼국의 의지 재확인 등을 요지로 하는 삼국 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윤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대응, 그리고 양국 간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 밖에 양국 관계, 국제무대의 협력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시간 9월 19일 월요일 윤병세 장관은 난민 및 이주민의 대규모 이동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지속 가능 개발 목표 16 관련 고위급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한편 벨라루스, 조지아 등과 양자회담을 갖는 등 양자 및 소다자 회의 계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기조와 국제사회의 우리의 기여 강화 외교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윤 장관은 현지 시간 9월 20일 화요일 난민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하는 등 남은 회기간 파리협정 발효에 관한 고위급 행사, 제8차 CTBT 우호국 외교장관 회의, 인권 관련 고위급 부대 행사, 평화구축기금 공여국 회의 등에 참석하는 한편 총회 기조연설을 실시하고 계기별 양자회담을 갖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89개국 및 12개 국제기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비동맹 노선을 지지하거나 북한과 전통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아프리카 연합이 9월 16일, 그리고 중미의회가 9월 10일 최초로 북한 핵실험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신한 점이 주목됩니다. 아프리카 지역 54개국이 소속되어 있는 아프리카 연합은 그간 북한 핵실험 및 무력 도발에 대해 규탄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본 규탄 입장 발표는 금년 5월 대통령님의 AU 방문 등을 통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제재 압박 공조 외교의 성과로 판단됩니다. 북한이 지난주 비동맹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외교적 고립 탈피 노력을 강화해가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다수가 포함된 아프리카 연합 및 중미의회 등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되었던 제17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도 여러 비동맹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개최된 제네바 군축회의 논의 동향 및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상황 비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9월 13일 화요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는 참가국 55개국 중 39개국이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북한 관련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비동맹 국가는 물론 중국,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유례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33차 인권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조하지 않고 있고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월요일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10여 개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였으며 이 중 여러 국가들은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우선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 소식 한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외교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9월 22일 개소합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평택사무소는 외교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방에 설치한 조직으로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현장 중심의 대민 업무 강화를 위해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지역사회 민원 해결 및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모두 발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김효정 기자님부터 하시죠. 제가 못 봤습니다. 중국에서 대북 금수품목 수출입에 관여한 홍장그룹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미중 당국이 공조를 해서 이제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의의를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관련 보도를 우리 정부는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 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며 안보리 길을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은 확고한 불핵 불용 원칙하에 안보리 길이 2270호의 엄격한 이행 입장을 일관되게 확인해 오고 있는 바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각급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계속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리랑 TV 권석 기자님 아까 질문 못 받아서. 지금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가 언급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얼만큼 고려하고 있는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일 외교장 회담에서는 일본 측이 기존 입장에 따라서 관심 표명이 있었고 우리로서는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선에서 간략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쿄신문 심마자키입니다. 어제부터 위안부재단이 일본 정부에게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를 보내기를 원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이런 거 전달했다, 요청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기사를 봤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총리 명의 서한을 포함한 일본 측의 추가적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일보 염유섭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신형 정제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북한이 최근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것을 알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뒤에 매경. 네, 매일경제신문의 박태인 기자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해 핵을 동결해야 한다라는 freeze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북한이 현재 수준에서 핵 동결을 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미국과 같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평가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저희가 설명하기 좀 곤란하고 미치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케리 장관의 언급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도발과 위협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정부는 선 비핵화 후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수준에서 북한의 핵 동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북한이 핵 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핵 폐기 후에 우리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계속 그건 입장은 밝혀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의지 잠깐만요. 일단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예, 그러면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라는 게 핵 동결과 추가적인 도발 중단, 핵 실험 중단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상황에 일단 저희 입장은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말씀한 예에 든 것 같은 그런 뭐가 됐든 간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저희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예, 데일리 NK 김가영입니다. 일단 처음에 나왔던 질문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이번에 네. 나온 아산정책연구소의 보고서가 사실은 민간 차원 연구원의 예.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추가로 파악한 바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런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 표명 뭐에 대해서요? 이번에 그러니까 민간 기업 차원에서 예. 대북 교역에 있어서 이런 어떤 제재 구멍이 발견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건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중국 정부의 입장이 이렇다는 외교부 측의 이제 말씀이신데 이번 특정 사안에 좀 국한을 해서 예. 우리 정부가 진짜로 이게 파악이 된 사실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신지. 아까 잠깐만요. 중국 기업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제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정부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 있어서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각급에서 전략 소통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CFR 보고서에 대해서는 일단 동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그간 다양하게 제기되어 온 대북 정책 관련 미국 내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취합한 것으로 제재 압박을 핵심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대북 제재, 압박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복귀만이 자신의 유일한 출로임을 깨닫고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드리자면 질문 주신 내용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최근에 나온 미국 외교협회 보고서와는 예. 다른 보고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방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등장하고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사법 공조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진 풍샹그룹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나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셨던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해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이상은 제가 지금 현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북한이 오늘 이제 아침에 발표한 엔진 실험 관련해서 북한이 그 보도를 하면서 추가적인 위성 발사를 예고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시고 실제로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발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최근 로켓 엔진 시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수록 북한의 고립화가 더 가속화되고 국제사회의 규탄과 비난이 더 이어질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으셔도 이미 명백히 저희들이 밝혀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디어팬의 김소정입니다. 좀 전에 한일 군사정보협약과 관련해서 간단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추 논의 방향이나 주체나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됐었는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인 기자님. 북한 제재에 있어서 중국 당국이 아사히 신문의 19일 보도를 보면은 중국은 핵 문제 한의 제재를 요구하는 지난 3월의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북한과 관련된 민생 분야 제재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민생 제재가 이제 2270 결의안이 가장 허점으로 보인다고 평가받는데 중국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민생 분야는 제재 제외를 요구하고 있는 게 맞는지 중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간 진행 중인 결의안 협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고요. 일단 우리 정부는 중국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만장일치 채택에 동참하였고 그동안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 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의 김정우입니다. 오늘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와 관련한 몇몇 보도와 국회에서는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노동자 수에 대한 파악도 대략 6만에서 12만 명으로 범위가 좀 크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버는 외화 수입도 5억 5천만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좀 지나치게 광범위한 느낌이 있는데요. 좀 와전된 정보나 좀 과거 사례가 뒤엉킨 좀 느낌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 정부는 이제 북한 해외 노동자 수와 그리고 외화벌이 수입 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일부 보도에서 올해만 40명이 사고나 자살 등으로 사망하는 등 이제 인권
그런 인권 실태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 현재 우리 정부가 몇 명으로 보고 있는지, 연 외화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정확히 말씀드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올해만 40명 희생됐다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는 북한 당국으로의 외화 유입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루스만 북한 특별보고관은 작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가 강제 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북한에 의한 강제 노동 관행에 대처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금년 3월 초 제31차 유엔 인권 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협력하면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8일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 성명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 검토된 자국의 독자 제재 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안들 중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검토되었는지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일단은 그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회담의 대부분의 시간을 북한 문제 논의에 할애했고, 그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명 성명에 나와 있듯 그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신규 안보리 결의 채택 노력 주도, 불법 활동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제한 강화를 위한 가능한 자국의 독자적 조치 검토 등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성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